진짜 애한테 짜증 안 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짜증을 내고 있다 결정장애로 자라는 경우도, 이런 분들이 부모가 되면 똥구멍 쫓아다니면서 키운다, 그 약점이 강점화되는 과정이라고. 안녕하세요. 부부해결사 정다원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가면 좋을지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사연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부부입니다. 최근 양가에서 아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우리 닮은 아이를 예쁘게 키우고 싶어 하지만 저는 고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 3대가 함께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엄격하셔서 집에서는 항상 조용히 해야 했어요. 뛰어놀지도 못하고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죠. 할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항상 조마조마했고 그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부모님도 시댁 눈치를 보느라 저를 잘 보호해주지 못하셨고 저는 첫째라 뭐든 알아서 잘해내길 기대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착한 장녀병에 시달리곤 해요. 아이를 낳으면 제 어린 시절 모습이 보일까봐 걱정이 되고 두려워요. 아이에게 억압적이거나 과도한 기대를 하는 부모가 될까봐 겁이 나요. 허용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지만 그게 또 아이에게 좋을지, 제가 과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요. 이런 저는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아이를 안 낳는 게 답일까요? 고민이 너무 많아요. 라는 사연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짠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전형적인 K 장녀지 않겠습니까?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지 않는 분들 중에서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어린 시절이 행복하지 않아서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나도 우리 부모하고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누구 인생을 책임을 지는 게 되게 두렵다고 느끼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양육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과하게 집착한 부모 밑에서 자라도 벅차고요. 너무 나 몰라라, 너 알아서 잘 자라라 하고 방관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도 벅차고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연자 같은 분들의 성향은요, 감정적인 기분파 부모님 밑에서 자랐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다 보면 눈치를 정말 많이 보는 착한 아이 증후군으로 자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애가 왜 눈치를 보면서 자랄까요? 부모들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어느 날은 되게 친절한 부모가 됐다가 어느 날은 강압적인 부모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양육 태도를 가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면 부모의 눈치를 자연스럽게 보면서 자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연자의 유형처럼 부모로부터 눈치를 많이 보고 자란 친구들은요,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도 타인의 눈치를 과하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타인의 표정, 비언어적 표현이라든가 이걸로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의견을 결정을 잘 못하고 결정장애로 자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부모에게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거절당한 경험이 많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 의견을 제시했을 때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이런 분들이 배우자가 되었을 때는요, 연애할 때는 나를 정말 잘 맞춰주고 배려를 굉장히 잘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자신의 의견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고 계속 나의 과도한 눈치를 보면서 자신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약간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세세하게 눈치를 보다 보니까 타인의 관계에 있어서 작은 거 하나도 예민하고 민감하다고 생각하니 같이 살아가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타인에 대해서 세세하게 맞춰주고 배려를 해주는데 배우자가 나에게 그런 에너지를 주지 못하거나 세세하게 관심을 갖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는 배우자에 대한 비난과 서운함이 쌓여서 감정적인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면 서로 의견 차이가 계속 대립이 되면서 부부싸움으로 번져서 싸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런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부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민형 엄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과민해서 아이가 조금만 땡깡을 부리거나 이래도 모든 걸 다 들어주고 조금 넘어져 있다고 해도 얼른 일으켜 세워주고 엄마가 다 해주는 과민형 엄마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실제 이렇게 불안도가 높거나 과한 걱정을 달고 사는 엄마들의 유형은요, 막상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어떤 정도로까지 가게 되냐면 매우 예민도가 높아서 똥구멍 쫓아다니면서 키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거든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주고 미열이 시작됐어요? 38도 이상 되면 이제 엄마들은 불안감이 높아지기 시작하죠. 이때 이렇게 과민한 엄마들은 머릿속에 상상이 크게 들어서 이 아이가 곧 숨을 못 쉴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도 하거든요. 병원 가야 돼, 빨리 응급실 달려가야 돼. 물론 응급실 가야죠. 근데 남편이 응급실 그래 알았어 하면서 되게 천천히 물건을 챙기면 엄마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겠죠. 아니 얘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남편은 내가 안 간다는 게 아니고 가잖아, 지금 준비하고 이제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 남편이 자신만큼 똑같이 아이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남편을 비난하는 마음까지 생기죠. 이렇게 약간의 미세한 갈등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불안감이 높게 되면 과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상상이 많으면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요? 좋은 상상을 하지 않아. 부정적 상상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지치잖아요. 지친 마음으로 있다 보니 일상에서 항상 짜증이 많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나 진짜 얘한테 짜증 안 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짜증을 내고 있다면 내가 불안감이 좀 높은가? 라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얘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남편이 늦게 들어오니까 난 짜증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작은 일에도 너무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극도로 불안감이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의 좋은 점은 타인의 감정을 잘 읽으려고 하고 또 눈치를 보다 보니까 상황 파악이 빠른 경우들이 많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든 적당한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과한 배려는 상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타고난 성향들이 있거든요. 타고난 성향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바꿀 수 있어요. 성격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습관을 통해서. 내가 타고난 기질이라든가 성향은 이렇지만 내 성격이 평소에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뭔가 과한 집착을 하거나 이런 성격들을 좀 가지고 있다 싶으면 건강한 방향으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여라도 이렇게 불안감 놓고 눈치를 많이 보는 배우자와 살고 있다 이러면 너무 피곤해, 스트레스 받아, 왜 저러는 거야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걱정하지 마, 불안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가 좀 불안하구나, 불편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과한 배려라고 느꼈을 때 배려해줘서 정말 고마워, 근데 난 여기까지만 해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고마워,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상호 믿음이 생길 수 있죠.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불안감이 높아서이거든요. 불안감을 조금 다운시켜 주시게 되면 훨씬 안전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어요. 근데 실은 나의 약점이 누군가에게는 강점이 될 수 있고 나의 강점이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눈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 눈물이 나, 난 이건 약점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 눈물은 그분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약점이 강점화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언니나 엄마 같은 마음으로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신이 잘못 큰 것도 아니고 잘못 자란 것도 아닙니다. 부모 세대에서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모르고 키웠기 때문에 불안감이 높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지금 사연자님의 삶은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고 유튜브만 틀어도 많은 분들이 당신의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려주는 환경에 놓여 있고 사연자님을 도와줄 분들이 옆에 항상 비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전하다는 것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를 낳으면 충분히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다는 믿음, 자기 확신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사연을 주시거나 궁금한 것들이 많으시다면요. 언제든지 저희 채널에 오셔가지고 사연도 좀 남겨주시고요. 상담해달라고 요청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응원합니다. 부부의 결사 정다운이었습니다.